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솔루션 엔지니어 그룹 클라우드 전환 쪽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식사는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하느라고 식사를 좀 일찍 했는데 저희 식사 장소는 요 2층에 그 접수대 있죠.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준비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나오다가 오랜만에 그 예전에 같이 프로젝트 했던 후배도 만나고 그 옆에서 부스를 또 운영을 했는데 아는 사람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만난 후배도 그렇고 대부분 DBA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 좀 뵙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데이터베이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실 프랙티컬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럴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랙 2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약간 그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클라우드를 적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데이터베이스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온프레미스 환경 이것이 엔터프라이즈 IT의 중심이 되죠. 나중에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것 이런 부분이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그 클라우드로 옮길 때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1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번 OOW 때 오픈된 내용을 정리해서 첫 번째 세션으로 만들어 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다는 딱히 뭐 18가지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번씩은 다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젠다는 없고요. 처음에 18가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의 방법을 이해하실 때 배경이 될 만한 지식들과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려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짧게 언급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환경이 되는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마 저희 오전의 세션을 들으셨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형상,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계시고 최소한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구현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아스 기반의 오라클 설치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파스 기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직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되는 모습은 VM웨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베어메탈 환경,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차별적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ADW 또는 ATP라는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옮겼을 때하고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온프레미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이 다를 때 엔디안 컨버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DB 버전이 달랐을 때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고려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고민됐던 사항이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같이 고려가 됐던 데이터베이스 버전, OS 버전, 캐릭터 셋, 데이터베이스 사이즈 크기, 데이터 타입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때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들보다는 실제 고객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무 다운타임이 얼마나 허용될 것인가,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되고, 더군다나 전에 보셨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종류에 따라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환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아주 생소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10월 달에 저희 오라클 본사에서 18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DB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전환 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운영하셨을 때 보셨던 어떤 솔루션 명들과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일부 보이시죠? 예, 여기서는 그리고 뭐 데이터 펌프라든가 알맨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용어들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8가지에 대해서 다 조금씩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순서는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이 순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대로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어젠다를 다시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 지금 대충 용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이터 펌프, 마이그레이션의 기본적인 데이터 펌프와 알맨, 백업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가드라는 용어도 있었고요. 오라클 골든 게이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업 복구하는 방법에서 인크리멘탈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약간 그룹핑 해가지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팅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보시기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그룹핑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은 배경 지식으로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12C 환경, 12C, 18C, 19C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C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그 자주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인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뒤에 마이그레이션 방법에도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12C부터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가 나왔습니다.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란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작은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 시스템이라든가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작은 업무라든가 개발 환경 혹은 가상화된 환경,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고 쉽게 만들고 생성하고 삭제하고 백업 복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위에 하나씩 플러그인 되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PDB, CDB가 나오는데, PDB는 플러그어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실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위에 플러그인 혹은 플러그 아웃 되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12C 이후부터 나왔지만 그 전에 11G 기반에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환산을 하게 되면 non-CDB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non-CDB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2C 이후부터 사용하시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는 PDB, CDB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알맨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백업 복구 전용 클라이언트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알맨은 백업, 리스토어, 리커버리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도구이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듀플리케이트하고 컨버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듀플리케이트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백업을 받고 카피를 하고 리스토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뜨는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 컨버트라는 것도 있는데, 컨버트는 아까 서두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엔디안에 대한 컨버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컨버트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빅 엔디안을 리틀 엔디안으로 컨버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가드와 골든 게이트도 뒷부분의 방법 마지막에 언급이 될 텐데요. 데이터 가드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전용 DR 솔루션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했을 때 DR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오라클 골든 게이트는 데이터 레벨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데이터 레벨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죠. 이것들이 마이그레이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소스와 타겟에서 소스 환경을 운영 중에 타겟 환경으로 데이터를 무중단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1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데이터 펌프 컨벤셔널 익스포트 임포트 방법입니다. 데이터 펌프는 잘 아시다시피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고요. 포맷 자체는 데이터 펌프를 쓰게 되면 포맷은 데이터베이스 전용, OS의 특성을 타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포맷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엔디안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되면 얘는 다운타임이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 덤프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스키마 단위의 데이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SCP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카피를 하고 원격지에서 OCI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 임포트 DP를 구동을 해서 임포트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펌프를 이용한 방법인데,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미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TTS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익스포트 포맷을 받아서 카피하고 넘기는 방법과 달리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에 메타데이터 정보만 익스포트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파일, 정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은 OS 명령으로 다이렉트로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컨벤셔널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port dp 명령을 사용할 때 트랜스포트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컨벤셔널 익스포트 임포트 방법에서 익스포트 받았던 그 스크립트를 대신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로 필요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카피는 시큐어 카피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전송을 해서 타겟의 OCI 환경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펌프를 쓰는 방법 중에 풀 테이블 트랜스포터블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앞에서 보셨던 테이블 스페이스 트랜스포터블 TTS 방법과 동일한데, 시스템 영역에 해당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유저 영역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모두 다 대상으로 하고 모두 다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넘어가는 방법이 되겠죠. 버전은 11.2.0.3에서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TTS 방법에서도 나왔었는데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드 온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드 온리로 바꿔주고 임포트 익스포트 DP 할 때 full, yes, transportable, always라는 키워드를 주게 되면 TTS 방법을 쓰시되 전체 테이블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익스포트 받게 되고, 실제 넘어가는 거는 익스포트 덤프 받았던 메타데이터 정보 덤프 파일과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물리적으로 카피해서 타겟 쪽에 전송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임포트를 수행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백업 받고 전송하고 임포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MV2 OCI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대로 된 패키지가 나온 게 이제 작년 말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데이터 펌프 방식의 익스포트 받고 전송하고 임포트하는 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겁니다. MV2 OCI라는 명명으로 만들어진 패키지인데 옵션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토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오토를 주게 되면 익스포트 덤프 시 내부적으로 전송하고 임포트까지, 물론 사전에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인 크리에이션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넘기는 원클릭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옵션 중에, 그러니까 MV2 OCI하고 옵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모드 주고 하나 더 줄 때 뭐 넷 링크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넷 링크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실제 파일을 전송해서 타겟에 저장하는 과정 없이 TNS 네트워크를 통해서 익스포트 받았던 걸 직접 다이렉트로 임포트를 할 수 있게, 임포트를 다이렉트로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걸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메소드 4까지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정리하면 처음에 데이터 펌프의 컨벤셔널 모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방법 중에 시스템 영역을 제외하고 한 번에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넘길 수 있는 풀 트랜스포터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을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최신에 나오게 된 MV2 OCI라는 패키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펌프는 한 이 정도, 4가지 정도로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메소드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장표가 이게 그 포맷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가독성이 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알맨을 이용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아까 혹시 18가지 중에서 알맨이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총 8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쉬운 방법, 알맨의 기본적인 백업, 리스토어, 리커버리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특이한 점은 알맨에서 백업을 받는 곳이 온프레미스 로컬 환경이 아니고요. OCI 타겟 환경입니다. 그래서 OCI 타겟 환경에 이를테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다가 알맨 백업을 받고요. 그 백업을 받은 걸 가지고 원격지에서 알맨을 이용해서 리스토어와 리커버리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백업 앤 리커버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장소가 원격지 OCI다 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알맨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타겟에 직접 전송하기 때문에 그 타겟 그 환경과 호환이 되는 온프레미스화가 리틀 엔디안이라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과정을 보시게 되면 그 클라우드 백업 모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클라우드 백업 모듈을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설치하는 과정. 이거는 알맨을 원격지를 저장하기 위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OCI 환경에다 저장을 하고 복구하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그 다운타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운영 환경에 직접 사용하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알맨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윗 데이터 펌프. 이것도 알맨을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저희가 데이터 펌프 방식 중에 2번째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돌아가는 방식은 같습니다. 같은데 알맨에서 트랜스포트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명시적인 데이터 펌프, 그러니까 익스포트 DP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알맨에서 트랜스포트 옵션을 줘서 직접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의 메타 정보를 직접 익스포트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에 대한 데이터 파일과 함께 SCP 명령으로 원격으로 전송을 해서 임포트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식의 특이한 점은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데이터베이스를 리드 온리, 그러니까 업무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리드 라이트 모드에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운영 환경에다 쓰고 혹시 OCI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을 개발 환경으로 쓰는 경우에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되겠죠. 7번째 방법인데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이제 조금씩 아마 헷갈리실 듯도 한데요. 아까하고 다른 게 컨버트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알맨 컨버트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윗 데이터 범프. 뭐냐면 컨버트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AIX라든가 HPUX를 쓰면서 타겟되는 시스템이 오라클 클라우드로 넘어갈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맨의 컨버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전송하는 방식은 메서드 2 방식과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이블 스페이스 리드 온이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DP with 트랜스포트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거를 익스포트 받을 때 이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알맨에서 트랜스포트 옵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익스포트 DP라는 명령을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키워드를 넣고 아까 메서드 2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익스포트 받고 테이블 스페이스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을 같이 포함해서 카피를 해서 전송을 하는 건데, 카피하기 전에 컨버트라는 알맨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타겟 시스템의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전송을 하고 임포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까지 전에 다시 알맨의 8가지 중에 3가지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맨의 기본적인 방식인 백업 앤 리스토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지에다 직접 백업을 받고 거기서 리스토어하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맨을 이용한 TTS 방식, 알맨을 이용한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식은 소스가 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리드온리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알맨을 이용한 TTS 방식을 컨버트를 포함해서 엔디안 포맷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보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시는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3가지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봐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목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퀴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으면 뭐 여쭤보고 답변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참 효과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사례로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10테라 이상이고 AIX에서 운영 중인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11.2.0.4이고요. 참조 무결성 및 일부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으로 인해서 골든 게이트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다운타임은 6시간 이상 허용되지 않는, 약간은 중단 없는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는 거고요. 요럴 때 그 메소드 8 알맨 크로스 플랫폼 인크리멘털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메소드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이게 가장 길어요. 길이가 이게 그 용어 단어가 길기 때문에 역시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형태로 넘어가는데 컨버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운타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에 업무 중단을 하고 넘어가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크리멘탈 백업, 복구 하는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스텝은 여기서는 프리페어, 롤포워드, 그다음에 트랜스포트라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각각의 과정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전체 레벨 제로의 풀백업을 받고 그 풀백업을 컨버트해서 전송하고 원격지에서 리스토어해서 일단 한 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격지는 업무는 중단이 없이 돌고 있는 거죠.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중인데 이 단계 동안 업데이트된 부분을 인크리멘탈 백업과 복구 과정을 통해서 롤포워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트랜스포트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알맨 컨버트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윗 데이터 범프와 같은 방식의 소스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드온리로 만들고 업무 중단을 하고 마지막에 떠진 이미지를 옮기는 방식.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트랜스포트 시간만 업무 다운타임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자체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온프레미스는 AIX 기반으로 돌고 있고 약 100개 이상의 개발 환경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통합의 일부로 OCI DB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데 중지 시간은 제약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으냐.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역시 컨버트가 필요하다는 것과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와 있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역시 알맨을 사용하는데 알맨 크로스 플랫폼 TTS 백업 셋이라고 되어 있고요. TTS 백업 셋이라는 용어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보셨던 데이터 펌프와 알맨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을 직접 카피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 방법은 알맨을 이용해서 백업을 만드는 겁니다. 직접 알맨 포맷으로 백업을 만들고 그것들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전에 보셨다는 방법에 비해서 넘겨야 될 대상 자체는 줄어들겠죠. 백업 파일 하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DB별로. 그래서 1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백업은 100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전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백업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조금 더 손쉽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백업 알맨에서 백업이라는 명령을 날릴 때 to 백업 to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포맷으로 백업을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컨버트라는 명령을 쓰지 않아도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지원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업 받기 전에 그 테이블 스페이스는 리드 온리로 바꿔주고요. 백업 투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고 컨버트를 하고 SCP 명령으로 백업 파일을 넘기고 원격지에서 리스토어 foreig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리스토어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보셨던 그 AIS 환경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또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프레미스의 리틀 엔디안 패밀리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 크기의 데이터베이스인데 12C 기반의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OCI ExaCS DB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다운타임은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여기서는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에 컨버전 방법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바뀌어져 있겠죠. 그리고 다운타임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소스 DB가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알맨 크로스 플랫폼 트랜스포터블 PDB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PDB를 트랜스포터블하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DB라는 거를 소스에서 사용하게 되면 타겟에 PDB 형태를 PDB만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전송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스의 PDB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 소스 쪽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중에 여러 PDB 중에 하나의 PDB를 옮기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PDB는 리드 온리로 하고 그 다음에 백업 포 트랜스포트라는 알맨에서 키워드를 주게 되면 이 방식은 사례에서는 빅 엔디안에서 리틀 엔디안을 변환하는 게 필요 없지만 실제 변환이 필요하게 되면 백업 포 트랜스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환도 가능합니다. 컨버전이 되는 거고요. 역시 SCP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백업본을 원격으로 전송을 하고 원격지에서 리스토어를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사례에서는 다운타임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12C2 12.2부터 그 키워드에 allow inconsistent라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PDB를 리드 온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PDB가 소스 DB가 운영 중인 상에서도 allow inconsistent 키워드를 주게 되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11.2.0.4 또는 12C, 18C의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 중에 있고,
개발 환경 워크로드를 OCI DB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의 개발 환경으로 계속된 복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온프레미스를 운영 환경으로 쓰고 클라우드 환경 개발 환경으로 쓰면서 계속 복제를 하면서 개발 환경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구축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라고 한 질문이었고요. 여기서는 알멘의 액티브 디플리케이트라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알멘 소개해 드릴 때 알멘의 부가 기능 중에 컨버트하고 디플리케이트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알멘의 디플리케이트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펌프나 트랜스포터블처럼 백업 앤 리커버리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네트워크를 타고 다이렉트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작업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작업 자체는 심플한데 사전에 구축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환경이 구성이 된다면 알멘의 디플리케이트 명령 하나만으로 쉽게 작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멘 디플리케이트는 아까 아까는 non CDB 환경이었고요. 일반 PDB로 구성되어 있는 CDB 아키텍처의 하나의 PDB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PDB만을 디플리케이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식은 절차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13번째 방법으로는 언플러깅 앤 플러깅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플러깅, 플러깅도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PDB로 이 아키텍처는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는 non CDB죠. 일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내가 CDB 환경에 하나의 PDB로 넘기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타겟이 플러그인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일반 그 데이터베이스 환경도 언플러깅해서 집어넣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인데 일단 테이블 스페이스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리드 온리 상태로 동작을 해야 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XML 파일 형태로 백업을 받은 다음에 그 백업 받은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원격지로 전송한 다음에 원격지에서는 크리에이트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PDB를 만드는 용어로 PDB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그인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테넌트 아키텍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전 지식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방법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는 아직 PDB, CDB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온프레미스를 지금 당장 클라우드로 옮기지 않더라도 온프레미스에서 12C, 18C, 19C를 쓰실 때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쓰시게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렇게 쓰시는 게 나중에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멀티테넌트 아키텍처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프레미스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DB가 아니라 PDB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때 동작할 수 있는 것이고 절차는 아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사전에 준비할 때는 40분에 마칠 수 있도록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약간 오버되고 있는데 한 2, 3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사례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DB의 공수를 적게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클론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DB 링크 많이 쓰시죠? 데이터베이스 링크 테이블과 스키마 단위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많이 쓰시는데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써서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그거고요. 그래서 원격지에다 원격지 OCI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바라보는 DB 링크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DB 링크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클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PDB 환경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넘기고자 할 때 똑같이 리모트 클론 PDB, 그러니까 계속 그 11번째 방법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그 non-CDB 환경과 PDB 환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디플리케이터 말씀드렸고, 플러그업을 플러그인, 플러그아웃, 플러그인 방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로닝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2식 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로는 이 사례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가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 DB에 최적화된 DR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DR 솔루션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데이터는 항상 동기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애든 스위치 오버든 업무 전환을 하게 되면 두 DB는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같이 DR 환경을 구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실제 데이터 가드 적용하는 방식은 데이터 가드라는 DR 환경을 사전에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초기 백업으로 여기서는 알맨의 듀플리케이트라는 것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동기화할 때 최초의 큰 덩어리에 처음 이니셜 데이터는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라는 명령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 장점은 스탠바이 듀플리케이트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에 복제도 뜨면서 DR 환경이 같이 구성이 됩니다. 컨트롤 파일 같은 것들이 같이 구성이 돼서 얘는 이후부터는 DR로 동기화시킬 거야 라는 것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가드 방식을 쓰게 되면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방법, 골든 게이트를 쓰는 방법인데요. 역시 무중단으로 가능하고요. 골든 게이트는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이고 사용하는 방식은 골든 게이트 동작은 익스트랙트하고 펌프하고 리플리케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랙트, 펌프, 리플리케이트 환경을 먼저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를 그 백업 앤 리커버리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원격지에 구성을 하고 마지막에 원격지에는 그 리플리케이트 할 때, 골든 게이트가 리플리케이트 할 때 마지막 백업에서 복구했던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거기서부터 그 이후부터 데이터 동기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온프레미스와 타겟의 클라우드 환경이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언제든지 업무 전환을 하게 되면 두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하게 동기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사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18가지를 범용적으로 어나운스를 했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18가지를 모두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 실제 쓰시고 계시는 환경에 따라서 많아야 한 5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내 환경에서 적절하게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때 어떤 걸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이 자료가 이제 나중에 배포도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이 방식을 뭐 구글릭이든 오라클 매뉴얼을 찾든 이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상세한 스텝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어나운스 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OGG와 데이터 펌프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를
동작이 될 텐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 지금 방식보다 조금 더 편하게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5분 지체가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긴 시간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